기계실 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내용원숙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내용원숙이 폴더로 가시면 F7H라고 하는 요 파일이 보일 거예요. 이 파일을 열게 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뜨면 아래쪽 거를 클릭해서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냉동기가 이렇게 CAD 파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세이브 as를 이용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고요. 내용원숙이니까요. 내용원숙이 모델 이런 식으로 자, 저장을 하셨으면 필요 없는 것들은 지울게요. 이렇게 저장을 하고 한 번 더 저장하겠습니다. 자, 기본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첫 번째 하는 일은 얘가 실제 사이즈인지 확인해 봐야 돼요. 실제 사이즈인지. 현재 2170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을 치수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치수를 재봅니다. 이렇게. 그럼 2170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아 얘가 실제 사이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사이즈가 아니면 실제 사이즈로 좀 확대를 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얘가 실제 사이즈인지 아니면 그냥 치수만 있고 넌스케일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넌스케일로 주는 회사들은 부탁을 하셔서 스케일 있는 CAD 파일로 달라고 부탁을 하셔야 되겠죠. 아니면 이제 스케일에 맞춰서 확대나 축소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어느 부분을 키포인트로 해서 3D를 만들지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먼저 이제 냉온수기가 즉 냉동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좀 머리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냉온수기 하고 검색을 해보시면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대강 이제 그런 이미지를 머리에 이고 그다음에 얘를 3D로 변환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아예 요 평면도를 어떻게 3D로 이걸 만들지 하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깝깝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일단 그 인터넷상에서 냉온수기 검색해 보시면 이런 모양의 그 사진들이 많이 나오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미지를 형상화 시킨 다음에 작업을 합니다. 자, 일단 이 평면도를 보시면 가장 이제 기본적인 몸체가 여기 양쪽 사이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몸체가 있어요. 이 몸체, 자, 몸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 부분과 왼쪽 부분이 대칭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느 한쪽을 만들어서 밀어가면 다른 한쪽은 만들어진다는 거겠죠. 자,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프렌즈가 있고요. 이쪽에도 프렌즈가 있고 아래쪽에도 프렌즈가 있으면 이쪽에도 프렌즈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대칭이 된다. 그러면 또 가운데 부분은 여기에도 프렌즈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쪽에도 역시 프렌즈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양쪽으로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냉동기, 냉온수기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좌우로 대칭이 되는 거 좀 알아두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쪽 바깥에 있는 이 몸체와 이 안쪽에 있는 이 몸체가 이쪽 측면도에서 봤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얘네들 있죠. 얘네들. 여기. 그렇죠? 이 몸체가 요 바깥에 평면도에 있는 바깥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몸체가 실제로 이 몸체가 됩니다. 이 몸체. 자, 그 다음에 위쪽에서 봤으니까 밑에 아랫부분을 살짝 가려서 이만큼이 보이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까지. 그죠? 자, 그러면 가장 먼저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에 있으니까 여기부터 이제 3D를 그려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요 정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3D를 그릴 거냐 아니면 평면도를 가지고 그릴 거냐 이 측면도를 가지고 그릴 거냐. 그러면 가장 좋은 게 아까 프로파일을 만들려면 전체적으로 윤곽이 나타나는 요 측면도가 가장 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측면도를 전체를 선택을 해서 왼쪽으로 F8번 키를 눌려서 직교 모드를 형성하고요. 2만을 이렇게 카피를 합니다. 엔터. 자,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인 요 아래쪽에 메인 요 본체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지울 거예요. 자,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메인 본체를 지워버리면 안 되니까 자, 클릭해서 자, 어디를 기준으로 넣냐면 여기 있죠. 이 아크. 그 다음에 얘 있죠. 거기 찾았나요? 요 아크를
살려놓고 나머지는 싹 지웁니다. 얘도 요 아크 있는 부분을 이렇게 살려놓고 나머지는 다 지워요. 아래쪽은 요 아크 있죠, 아크. 요 배가 볼록하게 나와 있는 요 아크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다 지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레이저 윈도우를 이용해서 요거를 다 지웠고요. 얘도 이레이저 윈도우를 이용해서 얘도 요만큼을 다 지웠습니다. 거의 요렇게만 나타나면 돼요. 이렇게만. 자, 그 다음에요. 요 아크가 특성창이 컨트롤 1번 나타내서 요 아크를 클릭하시면 요 아크에 대한 반지름 값이 이렇게 나와요. 40이네요. 그러면 이 아크도 이제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F 필렛 R 그다음에 40 이렇게 반지름 40 지정해서 얘랑 클릭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다시 만들어지니까. 그다음 F 엔터 R 엔터 0 엔터. 필렛의 반지름을 0으로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선을 연결하면 반지름 없이 바로 연결됩니다. 또 엔터에서 이 두 개의 선을 클릭해서 바로 이렇게 연결하십시오. 됐죠? 이게 이제 프로파일 만든 거예요. 근데 프로파일은 가운데 뭔가 있으면 안 되는데 가운데 동그라미가 두 개 똥똥하고 나타났죠? 전체 외경에서 요 가운데 있는 두 구멍을 뽕 하고 구멍을 뚫을 거예요. 얘를 폴리라인으로 만들어야 돼요. 현재 라인이 다 연결되어 있지만 일반 라인은 3D 솔리드 객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닫혀있는 닫혀있는 폴리라인으로 만들어야 3D 솔리드가 만들어집니다. 닫힌 폴리라인을 만드는 명령이 뭐였죠? 바운더리 합니다. BOU 이렇게 딱 치면 바운더리라고 알아서 뜨죠? 이때 엔터. 경계 작성이라는 대화창이 떴는데요. 이때 점 선택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부분을 클릭하세요. 자, 그러면 전체가 다 하이라이트 되면서 이렇게 나타나죠? 이때 엔터. 요 바깥의 부분은 이렇게 닫힌 폴리선이 만들어졌고요. 안쪽도 이렇게 닫힌 폴리 라인으로 원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돌출시키면 3D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몇 미리를 돌출시켜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때 평면도로 이렇게 이동을 해보시면, 자, 이쪽은 이제 복잡하니까 이쪽을 봅시다. 그러면 요 위쪽에 있는 프렌즈가 말고 요 아래쪽에 있는 프렌즈가 지금 현재 우리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래쪽에 있는 프렌즈의 높이를 치수를 이용해서 재보면 25mm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제 돌출을 얼마만큼? 25만 돌출시키면 3D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0값 주는데 필렛이 안 되면 기존 거 좀 지우시고 다시 한번 카피를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3D 아까 돌출이 EXT였습니다. EXT 엔터. 그 다음에 객체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원객체도 선택하고 얘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총 3개의 객체가 선택됐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 자, 그 다음에 25 엔터. 그러면 3D 객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죠? 여기 이 뷰 큐브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뷰 큐브의 요 집 모양 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회전하면서 3D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왼쪽 상단에 있는 요 2D 와이어프레임을 클릭해서 개념이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선택하시면 이렇게 솔리드 객체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양 귀퉁어리를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멍이 뻥 뚫리게 이제 하려면 아까 빼기 명령이 서브트랙트였어요. 그래서 빼기 명령 진행을 할 텐데 SU 단축키가 SU 엔터. 자, 큰 객체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자, 메인 객체를 먼저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이제 빼기 할 객체 이 원객체 두 개를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엔터 누르면 이렇게 가운데가 뻥 하고 뚫리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평면도로 이동하려면 요 뷰 큐브에서 여기 위에 평면을 클릭하면 이렇게 평면으로 이동되어지고요. 여기 왼쪽 상단에서 비주얼 스타일을 2D 와이어프레임으로 다시 바꾸기 합시다. 자, 아까 X라인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X라인은 기준 베이스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자, 여기 기본 원본으로 이동하시면 자, 여기 제로 베이스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XL, 자, X라인, 그 다음에 요 제로 베이스 있는 요 부분 끝점 선택해서 라인을 이렇게 무한선이죠, 얘가. 아래쪽으로 무한선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 선이 이제 기준선이 돼서
모든 게 회전할 거예요.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여기 인면이든 정면이든 측면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90도를 탁 회전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Z 방향의 어느 한 고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얘는 땅바닥에 눕혀 있는데 얘를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세우려면 로테이트 3D가 필요하죠. 자, 로테이트 3D는 반드시 방향과 그 방향을 이용해서 각도가 필요하겠죠. 근데 어느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가 되고 어느 지점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각도가 될까?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로테이트를 2D로 로테이트를 하든 3D로 로테이트를 하든 바로 그게 가장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X라인이 기준선이 됐죠. 그죠? 이 X선이 이제 기준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방향이 있을 거예요. 자,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내가 기준선을 잡을 거냐? 아니면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요 방향을 잡을 거냐에 따라서 이제 각도, 회전하는 각도의 플러스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기본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방향을 오른손 검지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머지 네 손가락이 뭐가 되나요? 회전하는 양의 각도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요 각도로 이렇게 됐으니까 당연히 내가 이렇게 세우려면 플러스 각도가 되겠죠. 그래서 90도를 회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90도로 회전하겠죠. 마이너스 90도 하면 땅으로 처박혀 버리는 거죠. 자,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각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가면 땅으로 처박힐 때가 플러스 각도가 되는 거고 하늘로 솟을 때는 마이너스 각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90도로 회전하는데 방향을 어느 쪽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얘가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돼요. 그렇죠? 그것만 이해하시면 마이너스를 하든 90도 뭐 플러스를 하든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로테이트 딱 이렇게 세트해 보면 2D 로테이트 돼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Z 방향으로 회전시키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로테이트 눌리고 요 로테이트 3D를 꼭 클릭해서 눌리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 선택하고 절대 윈도우를 지정해서 선택하지 마십시오. 윈도우를 지정해서 선택을 하면 요 밑바닥에 있는 2D 라인들도 막 다 선택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딱 선택해서 3D 객체가 선택이 되면 엔터. 그 다음에 이제 회전 축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 회전 축을 선택을 할 때 이 X라인을 Shift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리면 자 이렇게 오스냅이 나오죠. 이때 근처점 R입니다. R. 그렇죠? R 클릭해서 얘를 클릭하고 오른쪽 방향으로 클릭. 그러면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의 축이 만들어지는 거고 90도라고 키보드를 이용해서 클릭해 주시면 엔터. 이렇게 90도로 회전이 됩니다. 지금 밑바닥에 있는 것은 기존의 2D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2D 라인은 그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대로 두십시오. 무브. 그다음에 P 엔터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선택했던 것 C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P 눌리면 조금 전에 선택했던 게 반복해서 선택이 되어집니다. 이때 엔터.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여기 보면 요 프렌지를 만든 거예요. 프렌지를. 이해하셨나요? 요 프렌지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몸체는 얘잖아요. 그쵸? 자, 프렌지는 얘고 몸체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 프렌지 반대편에 있는 프렌지가 바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이해하셨나요? 요 반대편에 있는 프렌즈가 여기 이만큼 나타난 거예요. 여기에 연장시켜서 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좀 더 연장시켜서 얘도 연장되려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얘를 치수를 입력을 해봅니다. 자, 치수 선형 클릭해서 여기 처음부터 여기 처음까지 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 3061이 나오네요. 그래서 치수를 이렇게 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카피를 하기 위해서 치수를 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이 객체가 이쪽으로 1000만큼 이동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1000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내가 카피하고자 할 때는 여기 기준에서 여기 기준까지 이렇게 치수를 재야 됩니다.
뭐 안쪽에서 안쪽 여 치수를 재면 안 돼요. 이해하셨나요? 또 바깥쪽에서 바깥쪽까지 여 치수 재면 안 돼요. 반드시 내가 카피를 하려면 이쪽에서 스타트했으면 이쪽에서 스타트할 부분을 치수를 입력을 해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061이라는 게 나왔으니까요. 자, 이 부분을 카피, CO 이제 카피죠. CO 카피. C가 카피해야 돼요. C가. 자, 그 다음에 P 눌리면 조금 전에 선택했던 게 또 선택되죠. 엔터. 그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쭉 아까 3061 얘가 이렇게 카피가 될 겁니다. 엔터. 자, 그러면 요 프렌지와 요 프렌지를 연결하는 몸체를 만들면 돼요. 그죠? 이 프렌지와 위쪽 프렌지와 아래쪽 프렌지의 몸체를 연결하는 몸체를 만들 겁니다. 자, 그 몸체는 평면도에서 보면 바로 요 갭 차이가 있습니다. 요 여기와 여기 이 갭 차이가. 그럼 요 갭 차이를 치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 얘가 10mm 갭차가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되냐면 자, 여기가 현재 프렌즈가 남아 있어요. 이 프렌즈가. 이 프렌즈에서 옵셋을 10mm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안쪽으로 10mm를 만들어 주시면 몸체에 대한 프로파일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단 뭐냐면 자, 여기 측면도에서 보면 이 원이 있는데 그렇죠? 요 뒤에 몸체가 안 보이죠. 얘는 하나 이쪽 파이프가 이렇게 돌아서 가는 파이프 라인이기 때문에 몸체가 안 보여요. 그럼 몸체는 분명히 요 원보다 아래쪽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이제 우리가 여기를 확인해 보면 그 몸체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기 얘가 있네, 얘가. 그러면 얘가 맞는지 모르겠네. 일단 한번 얘를 끌고 가서 얘를 이렇게 확인해 보면 얘가 아니네. 그쵸? 얘가 아니에요. 그럼 어쨌든 이 원이 그 몸체를 가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현재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뭐냐면 대충 그쵸? 내가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제가 100인데 내가 90으로 그랬어요. 누가 따라줄 거예요? 아니란 얘기죠. 그쵸? 그래서 이 치수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치수예요. 전체 크게 얘가 냉동기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은 옵셋을 10mm를 해줍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10mm를 이렇게 해줘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쪽 라인은 이 원보다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이 원하고 정확하게 딱 붙어서 뭔가 몸체가 만들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인 있죠? 이 라인을 미러를 하는데 대칭 미러를 하는데 이 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만 하나 만듭시다. 얘는 그냥 상상이에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렛 해서 R이 0이 되게끔 만든 다음에 이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서로 연결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곽선은 지워버리십니다. 이렇게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아까는 바운더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는 리전이라는 명령으로 영역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REG 단축키 리전입니다. 리전. 영역을 만드는 거예요. 자, 엔터. 자, 그런 다음에 요 개체를 전체 다 선택하고 엔터. 자, 그러면 얘는 아까 폴리라인하고 달라요. 자, 컨트롤 1번 눌려서 특성창을 띄워볼게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얘는 개체 이름이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바운더리는 폴리라인을 만드는 거였는데 리전은 영역이라는 것을 만드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에리어이겠죠. 닫힌 폴리라인을 만들든 이 영역을 만들든 상관없어요. 둘 중에서 내가 바운더리를 했는데 안 되더라. 그러면 뭐 리전 사용하면 되는 거고 리전을 사용했는데 안 되더라 그러면 또 바운더리를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명령을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좋은 환경에서 두 개의 명령을 여러분들 번갈아서 그때그때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이제 영역을 만들었어요. 자, 얘를 EXT 눌려서 자, 선택을 해서 한 객체 100 정도만 이렇게 올릴게요. 그럼 얘가 이제 100mm가 돌출된 상태예요. 다시 로테이트 3D를 하면 해볼게요. ROT, 로테이트 3D 엔터. 그 다음에 이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X라인을 이용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축을 선택하고, 자, 90도를 회전시키십시다. 그러면 이제 얘가 이런 객체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런 객체가. 그럼 이 객체를 이 X라인의 이 면, 요 객체죠. 같은 면이니까 요 객체가 요 안쪽 면으로 딱 달라붙게 이동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 한번 적용 보십시오. 자, move last. 자, 마지막에 형성된 거니까 얘가 형성될 거고, 자, end 포인트를 이용해서, 자, 그리고 직교 모드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클릭했습니다. 그 다음에 3D 상태에서 볼게요. 이거 어떻게 됐나요? 분명히 내가, 그렇죠? 똑같이 그 퍼펜디큘러 직교 모드로 그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평면상에서는 그대로였는데 얘가 어떻게 되었나요? 하늘로 좀 더 올라갔죠. 얘는 뭡니까? 평면상에서 내가 그 Y축으로 이동한 것과 동시에 Z축이 같이 입력이 됐다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는 Z축이 입력이 된 거죠. 그래서 U 눌려서 이제 원상태로 회복하고요. 이래서 반드시 3D 상태에서는 요 좌표 필터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좌표 필터를 이제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다 돼 있죠? 자, move 명령합니다. M.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선택했던 자, 요 3D 객체 선택하고 엔터. 했나요? 그 다음에 여기 끝점이겠죠? 끝점 선택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기준점까지 선택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2D 명령에 이동, muve라는 명령하고 동일하죠? 여기에서부터 이제 점 필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좌표 필터가. 내가 지금 Y축 방향으로 이동하죠? 이때 .Y를 누릅니다. .Y. Y축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Y를 누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엔터. 자, 그 다음에 마우스로 자, 여러분들이 자동 오픈앱 되어 있는 분들은 자, 이 부분 아무 데서나 요 면에 아무 데서나 이렇게 클릭합니다. 앞에 보세요. 아무 면에 엔드 포인트가 나든 이렇게 센터 포인트가 나든 뭐 상관없이 이 부분만 그냥 클릭합니다. 그러면 현재 이동이 되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 Y축만 이제 그 라인으로 이동할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냥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정확하게 그 위치로 이동되고 3D 상태에서 봐도 얘가 Z점에 이동 없이 그 모양 그대로 이동이 돼서 좌표 필터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가 Y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부분은 확실하게 찍어 놓고 그 다음에 가장 한적한 아무것도 없는 부분에 마우스로 Y방향 쪽으로 뭐 플러스든 마이너스는 상관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부분에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얘가 자동으로 X축과 Y축, Z축을 가져와서 조합해서 그 위치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3D 객체를 클릭하면 아까 우리가 레빗에서 봤던 것처럼 화살표 표현이 되죠. 얘를 클릭해서 스트레치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3D로 이렇게 보시면 이런 모양의 되고요. 그 다음에 개념으로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지죠.